1980년 8월 8일 독립군을 후원한 장군. 죽기 전 마지막 말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1980년 8월 8일 한 명의 거대한 인물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홍일. 독립운동가이자 군인, 그리고 정치가였던 그의 삶은 마치 한국 근현대사 그 자체였습니다. 82년의 긴 생애 동안 그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5.16 군사정변, 그리고 민주화 운동까지 한국사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인물의 마지막 순간과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898년 9월 23일 평안북도 용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홍일, 본관은 버풍이었습니다. 누가 이 작은 아이가 훗날 중국군 소장이 되고 한국 광복군의 참모장을 거쳐 대한민국 국군 준장까지 될 줄 알았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함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에서 남강 이승훈과 고당 조만식 문화에서 공부했던 김홍일. 이미 이때부터 그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산학교 교사로 일하던 중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자 젊은 김홍일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조국을 떠나 중화민국으로 망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 불과 20대 초반이었습니다. 1921년 김홍일은 구의저우의 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혁명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독립운동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1923년 한국의용군 사령관을 지내면서 그는 이미 독립운동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에 투신한 김홍일은 1926년 중국국민혁명군 동로군 소령 참모로서 북벌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외국인, 그것도 조선인이 중국의 중요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곧 인정받았습니다. 연대장, 군단 및 집단군 참모장, 사단장을 거쳐 1939년에는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중앙군 소장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1932년 김홍일의 이름이 한국 독립운동사에 영원히 새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범 김구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의 요청으로 그가 직접 폭탄을 제작해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지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봉창 의사가 일본 천황을 향해 던진 그 폭탄,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공원에서 던진 그 폭탄이 바로 김홍일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중국군 현역 군인이었던 김홍일이 이런 위험천만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발각되었다면 그의 중국군 경력은 물론 목숨까지 위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홍일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1945년 광복 이후 김홍일은 잠시 국민혁명군에 복귀해 두율명 장군의 동북보안사령부 고급 참모 겸 한교 사무처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중장까지 진급한 그였지만 조국이 해방되었으니 이제 돌아갈 때였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김홍일은 육군 준장으로 임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대 육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되었죠. 중국군에서 쌓은 그의 경험과 실력을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6.25 전쟁 초기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개최된 군원노회의에서 김홍일은 서울 포기, 한강 이남에서 방어선 구축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가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의 잘못된 명령으로 국군 5개 사단이 서울에서 철수하기 전에 한강교가 폭파되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병력이 한강 이북에 고립되어 흩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김홍일의 진가가 발휘되었습니다.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명된 그는 흩어진 병력을 수습하여 한강 이남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김홍일의 활약으로 서부 지역의 육군은 병력을 수습하고 편제를 재편할 수 있었고 시흥사는 곧바로 제1군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을 효과적으로 지휘하여 미군과 협조해 진천, 음성, 청주 축선에서 성공적인 지연전을 수행한 것입니다. 특히 낙동강 방어작전에서 기계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은 제1군단장으로서 반격작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만약 김홍일이 없었다면 6.25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1951년 3월 김홍일에게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국방장관 신성모의 모략으로 족청계 쿠데타설에 연루되어 강제 예편당한 것입니다.
6.25 전쟁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쿠데타 음모자로 몰린 것이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배려로 그는 주중화민국 대사에 임명되어 10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1951년부터 1961년까지 대만 대사를 역임한 김웅일. 이 시기 그는 한국과 대만 간의 외교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던 그였기에 완벽한 인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이 발생했을 때도 그는 대만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공산주의자들의 악용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만한 반응이었죠.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정변이 발생했습니다. 5월 20일 군사혁명위원회가 구성되자 김웅일은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혁명내각의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박정희가 아니라 같은 평안도 출신이었던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장도영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혁명 세력의 내분으로 박정희 세력이 장도영 세력을 거세시키면서 김웅일도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웅일은 박정희의 민정 참여를 반대하며 야당 정치인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1965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면서 본격적인 정계 진출을 시작한 것입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웅일은 한국 독립당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당권이 김학규 등에게 넘어가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969년 삼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참여한 김웅일. 그는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1971년에는 신민당 당수 권한 대행으로 임명되어 야당을 이끌었지만 당내 내분을 겪은 뒤 1972년 당수직을 사임했습니다. 정치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광복회 회장을 거쳐 국정자문위원회 위촉되는 등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1979년 1월 중순부터 김웅일은 노안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82세의 나이에 평생의 경무에 시달린 몸이 서서히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7개월이라는 긴 투병 생활. 한때 중국 대륙을 누비며 독립을 위해 싸우고 6.25 전쟁에서 조국을 지켜낸 그 용맹한 장군도 결국 시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조국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그였으니까요. 1980년 8월 8일 오전 시간 김웅일 장군이 향년 83세의 나이로 영면했습니다. 1년 7개월간의 투병 끝에 맞이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6.25 전쟁, 군사정변, 민주화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한 시대의 마감이었습니다. 1898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 1980년 서울에서 생을 마감한 82년의 파란만장한 인생. 그 어떤 소설보다도 극적이고 감동적인 삶이었습니다. 김웅일 장군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1980년 8월 8일 김웅일 장군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5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정신과 업적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중국 대륙을 누비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고 6.25 전쟁에서 조국을 지켜내고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그의 삶은 한편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김웅일 같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는 것이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요? 김웅일 장군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다짐해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김웅일 장군의 삶과 정신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알찬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